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만 하더라도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오후에 발표를 또 하게 되네요. 자, 보시면은 또 3시 이후 보도 가능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마침내 앞선 그 자료에서 언급된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효력이 언제부터 있느냐? 바로 내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월 중에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 중에 일부를 다시 해제, 그리고 또 추가를 12월 중까지니까 이제 뭐 한 달 남았죠? 한 달간에 또 과열 우려가 생기는 지역이 생기면 추가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12월 중에 한번 다시 만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급등을 보인 지역이 이제 김포인데, 김포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죠. 예,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예,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 자, 그리고 김포 중에는 이 통진읍, 월곶, 하성, 대곤면 여긴 제외된다고 하고요. 자, 6.17 대책에 따라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 상수폭 둔화가 지속이 되었는데, 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김포가 이 규제지역 관련도로 인해서 비규제로 인해서 특수를 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6.17 대책 이후에 아주 큰 폭등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때는 잠깐 비규제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다가 멈췄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임대 입법 생기고 10월 들어서 예, 급등이 또 나온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울 가격 너무 오르고 임대가까지 서울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뒤로 밀리게 되고, 그 밀리는 수요가 임대를 택한 게 아니라 이제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그 중에 생겨나면서 거래가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비규제 지역과 또 교통호재에 있는 일부 지역이 또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자, 이게 지금 보도 자료인데요. 국토부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인데 GTX-D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건지 약간 갸우뚱한, 지금 추진을 할 거라는 건지, 교통호재가 있다고 지금 바로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호재가 있다고. 자, 그리고 외지인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 영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 동향, 지역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포에 이런 지역들은 빼고 나머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바로 이 아파트 매매 중에 외지인 매수 비중이 11월, 12월, 그리고 2020년 6월, 9월 이렇게 체크를 한 거거든요. 작년, 작년하고 비교를 한 건데 지금 6월에서 9월 달까지가 이제 42%까지 올라갔다. 이거를 이제 투자 수요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죠. 서울에서 밀린 수요자들이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실제로 입주할 생각으로 하는 이 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지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면밀하게 이걸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자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분리의 과정보다는 일단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템퍼가 이미 올라갔고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이후에 급등세가 만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미 한 템포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도 계단식이지 꾸준한 상승이 나오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엔. 따라서 제가 예상할 때는 이 김포 지역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더라도 당분간 계속적으로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크게 줄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중과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 것이지, 최근에 이 10월 이후의 거래를 보게 되면 실수요자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도 조정 대상 지역이 확정됐다고 해서 크게 꺾이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고 신축 물량이 많죠. 이제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이 신규 물량이 끝납니다. 계획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축 비중이 높은 이 신도시 같은 경우, 이 교통의 그 편의성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가 유지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권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대구, 울산,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창원, 천안 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을 왜 해제했는지도 그때 이해를 못했었죠. 이전 영상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를 왜 풀었나. 자,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세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진짜 뭐 꾸준하게 이 시즌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운대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 3배 이상 급증을 했고, 또 외지 그리고 법인 매수가 또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접한 이 수영, 동래, 연제, 남구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부산이 난리 났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이 투기과열지구는 맞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천안, 창원, 예, 일부 지역은 이 신규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서 근본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해서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뭐 풍선 효과 다음 지역을 찍어주는 수준입니다. 이 울산, 뭐 남구죠. 그리고 천안, 창원 요런 지역들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지역이 왜 하면서 또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 자료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임대 3법이 파급력이 엄청 지금 크다. 한마디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투자금 자체가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본이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지금 울산이나 천안이나 창원이 좀 많이 오른 거고 다른 지역들도 안 오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 지역 외에도 조금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들이 상승하는 게 무조건 이 투자 수요가 붙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세가율 올라가고 또 임대 입법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그 거래에 나서면서 이 호가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확 꺾이고 조정을 당하던 그런 패턴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아직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국지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또 자본들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뭐 파주, 파주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또 자본이 몰리면서 그런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뭐 서울 중심지나 또 뭐 분당이나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이 학군지나 우수입지 같은 경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상급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압구정도 거래가 되고, 2급지까지도 이제 거래가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전세가율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한 번의 또 큰 파도, 웨이브가, 상승 웨이브가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작용점은 임대 입법입니다. 자, 금년 12월 중에 과열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시
규제 지역의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 해제하는 지역 시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예, 조율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적으로 또 자료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께 바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영상이 2개가 올라가네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 이 요즘 장은 이 투자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실수요 장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신축의 에너지 그리고 뭐 입지 에너지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예, 그런 모양새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형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예, 조금 더 다른 생각으로 이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번째 영상 예, 업로드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소식들 발빠르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란부동산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